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해 말씀드릴 임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차근차근 밟아가는 면접 준비 3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나의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걸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잘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풀어낼 이야기를 준비하는 걸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서 어떤 내용을 말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풀어낼 이야기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기출 질문별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이게 단계별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내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스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첫 번째는 말의 길이입니다. 면접 답변은 20에서 40초 정도로 하는 게 좋고요. 20초 이하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저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관심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면접관이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집니다. 면접관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40초 이상 답변하면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사람 보게 내가 앞에 초시계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20초에서 40초 정도로 답변을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기 전에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 길이보다는 좀 짧아야 된다. 짧게 대답해야 내가 상대방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 길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다음 두 번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3분 정도는 앉아있는 게 보통이니까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그분 위주로 쳐다보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아이 컨택을 잘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콧등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중까지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중을 바라보면 가끔 내 눈을 바라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콧등을 바라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다대다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들이 답변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손은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답변하고 있을 때는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면접관들을 바라본다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 컨택을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정입니다. 밝은 표정이 상대방한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 표정을 잘 지어야 돼, 밝아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 웃고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면접장에서는 계속 웃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밝게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표정이 없어요. 저는 원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표정이 밝다는 건 정말 좋은 플러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밝은 표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앞에 면접이 잡혀 있는데 내가 밝은 표정을 갑자기 가지기는 어렵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살짝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입을 조금 벌려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그게 조금 더 얼굴에 표정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표정이 지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좀 크게 벌려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다음 4번째 팁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자세는 등을 펴고 허리를 곧게 한 다음에 고개를 똑바로 둔 상태에서 살짝 턱을 당긴 정도, 이게 정자세입니다. 그리고 손을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좀 그 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손을 허벅지 위에 얌전히 올려놓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들어가서 질문이 막 날라오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내 머리는 터지는데 내가 이 자세를 등을 펴고 허리를 곧게 하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래서 턱을 당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저 의자가 이제 보일 겁니다. 내 의자가 보이겠죠. 앉아야 되는 그 의자에 앉을 때 등을 대고 앉지 않는 겁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대부분이죠. 그 의자에 등을 대지 않고 살짝 떨어져 앉습니다. 그러면 내가 등을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되게 멀어서 등을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똑바로 앉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등을 기대기 때문에 내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을 안 기대기 위해서 살짝 떨어져서 앉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똑바로 자세를 한번 잡으면 그 자세가 생각보다 좀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자세로 앉아있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5분 정도만 지나도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등을 기대려고 해요. 그런데 등을 그렇게 기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그나마 좀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는 게 가장 꿀팁입니다. 스킬 5번째는 인사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때 인사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면접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기서 면접관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살짝 목례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앉아야 될 의자 앞으로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고개를 많이 숙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관들이 네, 앉으세요 라고 하면 앉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면접 다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일어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면서 문 앞에서 살짝 면접관들을 바라보고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사를 하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하시면 원래 이 친구는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인사 많이 안 하나 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인사가 몸에 밴 사람처럼 예의가 철철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인사는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말투와 원래의 톤인 것처럼, 난 원래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는 들어가면서 나갈 때까지 모든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로서 계속 괜찮은 느낌을 계속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개별적으로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기, 음정, 빠르기, 이런 모든 요소가 상대의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목소리를 되게 조그맣게 내면 뭐라는 거지? 너무 집중을 하는데 힘들겠죠? 그리고 음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일관적이면 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랬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저 사람의 말에 뭔가 신뢰도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말이 빠르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말이 느리면 답답해 죽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소리의 크기가 조금 작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냥 집에서, 사실 뭐 내가 소리를 낸다는 게 다른 집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알게 뭐예요. 내가 잘해서 면접에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더 원래 면접에서는 이 정도 내야 될 것 같아 라는 음색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뭐 평소에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의 목소리였다면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의 목소리로 계속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면접장에 갔을 때
이거와 평소의 목소리의 중간 정도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으로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들을 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가끔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말의 끝을 높이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끝을 높이시면 말이 되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맞을까? 또는 저 친구 되게 긴장했는데? 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말의 끝을 높이지 말고 끝을 낮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킬입니다. 답을 두 갈식으로 하십시오. 라는 게 마지막 스킬인데 두 갈식은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네, 제 장점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갈식이에요. 본인이 가장 도전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뭐 땡땡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전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할 때 답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설마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잠깐만 저 사람이 정확하게 뭘 물어봤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두 갈식으로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뒤에 설명하는 글이 어디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저 친구가 저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꼬리 질문하면 되지?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끊어도 되고, 네,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게 두 갈식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두 갈식으로 하면 모든 것들의 그 긴장을 했을 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준비한 핵심 스킬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미지를 어떻게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면접에서 무슨 말의 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회사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경쟁사도 회사마다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경쟁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회사의 제품군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이슈를 생성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당연히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뭐 어떤 공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의 이슈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어디 했는지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회사의 특징과 차별점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 뭐 경쟁사랑 또는 뭐 어떤 이제 해외에 진출했을 때 이런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는 다른 회사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죠? 네, 회사 지원 등기에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회사의 특징과 차별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많이 준비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뭐 상장되어 있다면 다트 아니면 뭐 워크넷, 취업 사이트, 검색 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나에 대해서도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경험에 대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특징에는 강점, 약점, 장점, 단점, 뭐 취미, 특기, 주말에 뭐 하는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군지, 최근에 읽은 책은 뭔지
시사 이슈에 관심 있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강점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강점은 여러분들이 내 강점하고 한 5가지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근데 이 강점이 직무적 강점이어야지 좋습니다. 내가 이 직무에 맞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5가지 정도를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 강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옆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강점을 5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말을 하고 났는데도 강점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자기는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를 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개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미나 주말에 뭐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는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말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뭐 취미는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네, 저는 주말에 게임을 몰아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저 친구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군. 이런 게 되게 딱 박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하는지를 물어보는 건 내 성향을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솔직한 것도 좋대. 되도록이면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존경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존경하는 인물을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존경하는 인물은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본받고 싶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존경하는 인물을 왜 존경하는지, 그리고 그 존경함을 따라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분의 이런 점을 존경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런 점을 다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시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적인 내용만 아니면 어떤 거든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회사 생활이라는 건 학교 생활하고 달라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상황도 바뀔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의 상황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시사 이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 이슈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의 경험 정리인데요. 아까 제가 역량 항목 자소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소서 항목은 도전 항목, 뭐 창의력 항목, 그런 것들이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협업이나 뭐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키워드에 맞춰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경험을 정리하실 때는 그냥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되짚어보는 겁니다. 내가 1학년 때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에서 무슨 일을 했었지? 동아리에서 MT도 갔었고 뭐 봉사활동도 갔었고 축제도 나갔었고 그래. 근데 축제할 때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애들이 다 일 안 한다고 도망갔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었지?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사실 자소서는 미리 질문을 주는 거잖아요. 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네가 답해봐 라고 미리 질문을 주고 내가 썼다 고쳤다를 반복할 수 있는 거지만 면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갈등, 협업, 도전, 창의 이런 몇 개만 준비해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 다 뒤집어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뒤집어 봐야 내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어떤 소스든 잘 유연하게 대처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을 정리하실 때는 자소서에서 경험을 나열할 때랑 좀 달리 모든 경험과
그때 일어난 모든 자잘한 일들까지 한번 다 뒤집어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실 때 그냥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 한번 내 경험을 정리해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막 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냥 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밥을 먹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더 잘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이게 나의 경험 정리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면접 질문들이 있는지 기출 질문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답변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 4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답변 노트를 만드는 건데요. 기출문제 뭐뭐들이 나오더라 라는 걸 정리해보고 그거에 맞는 답변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출문제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 기업에서 원하는,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출문제들은 거의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 찾아보고 면접 노트를 작성하시는데요. 면접 노트를 완벽한 문장으로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유연하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 그냥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준다라든지 뭐 회사 지원 동기라면 나는 이 회사에 이런 얘기를 해줄 거고 그거에 뒷받침되는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는 하되 이 내용들을 다 외우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면접장에서 외운 거 그대로 느낌 맞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 친구는 준비를 좀 많이 했네. 준비를 해온 답변을 하고 있네. 그럼 저 친구의 생각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외우지 않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킬은 솔직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뭔가 되게 있어 보여야 되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잘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 보이는 모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말을 믿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솔직하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일부러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다른 친구들의 반발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솔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앞반 면접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 표현을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장 안에서는 되게 뭔가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고 되게 철두철미한 느낌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만 보여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되게 멋있는데?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면접은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화를 잘 한다라는 느낌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게 감정 표현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뭐 이런 부분 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제가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경험 물어볼 때는 솔직한 감정을 노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yes, but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 질문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바로 반발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좋은 답변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찌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 학점이 되게 낮으시나요? 뭐 이거 너무 공부 안 하시고 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학점이 낮은 건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but 다음이 되게 길어지면
뭔가 되게 변명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면접을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단계별 준비를 해야 되는지 3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내가 면접에서 상대방과 자신 있게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면접 스킬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